광복절이 다가오자 교도소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부 수감자들은 혹시 모를 특별 사면을 기대하며 술렁거렸고, 다른 이들은 잔뜩 예민해져 사소한 말에도 싸움이 붙을 정도였다. 그날도 교도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혹시 모를 불상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 여성 교도관이 묵묵히 복도를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검은 제복은 잘 다려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른 교도관들이 긴장 속에서도 은근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것과 달리 그녀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수감자들이 그녀를 볼 때면 묘한 침묵이 흘렀다. 보통은 교도관들을 향해 빈정대거나 욕설을 내뱉는 것이 일상인데 이 교도관 앞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본능적으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어제 야간 근무 때도 사고 없이 잘 넘어갔다더라. 다 그 교도관 때문이래. 다른 교도관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그녀는 특유의 냉철함과 권위로 수감자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조차도 그녀의 진짜 과거는 알지 못했다. 단지 철벽 교도관이라는 별명만이 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역시 그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접견실 근무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곧 이 조용하고 단단한 교도관의 진짜 얼굴이 모두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몇몇 수감자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 안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한 조폭 두목은 아예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다. 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같은 사람을 안 풀어주고 쥐새끼 같은 놈들만 풀어준다고? 교도관들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더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딴 청구석 교도관들이 뭔 힘이 있다고 까불어? 남자 교도관이나 불러와. 여자 따위한테 명령 들을 생각 없으니까. 주변 수감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맞장구 쳤다. 순간 접견실은 마치 작은 폭풍 전야처럼 술렁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여성 교도관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조폭 두목 앞에 섰다. 키와 체격으로 보나 상대는 훨씬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눈동자가 그대로 조폭을 꿰뚫었다. 이곳에선 규칙이 전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규칙을 어기면 그 결과는 반드시 네가 책임지게 돼. 그녀의 태연한 말투의 순간 조폭 두목은 기가 막힌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날 책임지게 해? 웃기고 있네. 여자 주제에 감히. 그는 비웃음을 마저 뱉지도 못한 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었다. 순간 접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무언가 터지려 한다는 것을. 두목의 팔이 그녀를 향해 휘둘러졌다. 순간 접견실의 시간은 느려진 듯 보였다. 다른 교도관들이 놀라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늦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여성 교도관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두목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더니 단단하게 비틀어 꺾어버렸다. 격 하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웃던 표정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변했고 그의 무릎이 바닥에 철퍼덕 꿀렸다. 이게 뭐야? 조폭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러나 교도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고했을 텐데 규칙을 어기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그녀의 움직임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동작만으로도 훈련된 군인 특유의 절도와 실전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접견실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 교도관들조차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동안 철벽 교도관이라 불리긴 했지만 단순히 규율에 엄격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교도소 교관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네오 정체가 뭐야? 조폭 두목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비명을 지르며 웅걸거렸다. 그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곧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짜 얼굴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안은 아직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조폭 두목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교도관을 마치 괴물이라도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주변 교도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배님, 도대체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저희 교관 과정에서는 이런 건
여성 교도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심히 말을 꺼냈다. 군에서. 그쪽에서 이런 상황은 흔했으니까. 그건 이러고요? 교도관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조폭 두목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 말문을 열었다. 근데 설마 그냥 보급병이나 간부 생활 정도 했다는 소리겠지. 대체 뭘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들었다. 차가운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담담히 이어지는 한마디. 나는 여군 특전사 중령 출신이다. 교도관이 되기 전까지 전방과 해외에서 수없이 실전을 경험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접견실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다른 교도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수감자들조차 서로 속삭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동안 단순히 냉철한 여자 교도관 정도로만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특수전사령부의 정예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조폭 두목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여자 주제라며 비웃던 그가 지금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린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교도관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다시 규율을 어기면 군에서 했던 방식대로 대응할 거다. 감당할 수 있겠나? 순간 두목은 고개를 푹 숙였다. 접견실 안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두목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떨군 채 꼼짝도 못하는 사이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수감자 몇몇이 슬그머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해요. 별거 아니네. 특전사 출신이라 해도 지금은 그냥 교도관일 뿐이잖아. 우리가 힘 합치면 저 여자 하나쯤 제압 못하겠냐? 두세 명의 수감자가 일어나며 기세를 부리자 긴장감이 접견실 전체를 휘감았다. 일반 교도관들이 황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여성 교도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내가 처리한다. 물러나. 그녀는 눈빛 하나로 수감자들을 압도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먼저 달려드는 한 수감자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휘파람 소리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팔을 비틀며 그대로 그의 몸을 뒤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에 접견실 바닥이 울렸다. 이어 다른 수감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반박자 먼저 몸을 틀어 그의 팔꿈치를 잡아 꺾어버렸다.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퍼졌고 나머지 한 명은 아예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숨죽여 지켜보던 수감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단 3번의 동작. 그 짧은 순간의 교도관은 전투 경험자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며 접견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 두목과 그 일행은 이제 그녀의 발끝만 봐도 벌벌 떨고 있었다. 더 이상 누가 감히 그녀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여성 교도관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여긴 전장이 아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전장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는 규율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와 무게에 수감자들 전부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다. 접견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정적이었다.